가끔은요, 주식시장의 단 하루 움직임 안에 정말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을 양쪽에서 아주 그냥 팽팽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두 가지 힘, 그 정체가 도대체 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그날 마감 지수인데요. 한번 보세요. 다우존스는 거의 보합 수준인데 S&P 500이랑 나스닥은 또 올랐어요. 딱 보기에도 뭔가 좀 뒤죽박죽이죠. 도대체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시장에서 이렇게 다른 신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이 혼란스러웠던 하루,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날 시장을 거대한 줄다리기 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강력한 두 세력이 서로 영차 하면서 시장을 양쪽으로 그냥 잡아당기고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시장이 찢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줄다리기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낙관론자들, 그러니까 황소팀입니다. 이 팀의 무기는 아주 강력했어요. 바로 탄탄한 기업 실적, 그리고 AI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기, 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아주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무려 4.4%나 급등했죠. 우리가 보통 은행이 튼튼하면 경제 기초 체력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딱 그런 신호였던 겁니다. 이 좋은 분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4.7%나 치솟았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대형 은행주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괜찮은데? 하는 확신이 막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날의 진짜 주인공은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낙관론의 불을 활활 지핀 건 따로 있었죠. 바로 인공지능, AI를 둘러싼 엄청난 열기였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AMD입니다. 오라클하고 새로운 칩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딱 이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무려 9.4%나 폭등했습니다. 9.4%요? 이건 AI랑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거의 광기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게 AMD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날 쏟아진 뉴스들을 좀 보세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하고 유통공룡 월머트는 오픈AI랑 손을 잡는다고 발표했죠. 심지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블랙록이 400억 달러짜리 AI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는 빅딜까지 터졌습니다. 이건 그냥 개별 기업의 호재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들어올리는 거대한 AI 쓰나미였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줄다리기 반대편에서도 만만치 않은 힘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관론자들, 곰팀이죠.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국제무역에 대한 공포라는 아주 무거운 추를 들고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었어요.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건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내용을 보면 중국이 미국 콩을 일부러 안 사주는 것 같다면서 이게 경제적 적대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복으로 식용유 관련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거죠. 시장에는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정치적인 발언 하나가 시장을 아주 극명하게 둘러 갈라놨습니다. 예를 들어 번기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식용유 원료를 다루는 곳인데 중국산이 막히면 우리가 이득 보겠네? 하면서 주가가 무려 13%나 폭등했고요. 반대로 중국이랑 사업 많이 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은 이러다 관세 폭탄 맞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같은 소식에 희비가 완전히 엇갈린 겁니다. 이 무역 갈등에 더해서 악재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인플레이션율 같은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깜깜한 안개 속을 데이터 없이 더듬더듬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경기장에 심판도 아니고
선수도 아닌 아주 독특한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이 플레이어는 어느 편도 아니지만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죠.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입니다. 이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시장이 나빠지는 게 더 걱정이다라는 거였어요. 이건 연준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시장은 이 말을 연준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은 귀신같이 반응했죠. 파월 의장의 이 말 한마디에 트레이더들은 금리 인하하겠구나 하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금리가 2번은 내릴 거라는데 베팅을 한 거죠. 이건 사실상 주식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밑에서 받쳐줄 거대한 안전망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파월은 양적 긴축, 영어로는 QT라고 하는 걸 곧 끝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연준이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끊는다는 건 반대로 돈을 더 이상 걷어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도 시장에는 아주 좋은 소식, 강력한 강세 신호였던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강세론, 끌어내리려는 약세론, 그리고 이 모든 판을 흔드는 와일드카드, 연준까지. 이 세 가지 힘이 뒤엉켜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알쏭달쏭한 시장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정리하면 딱 이 그림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업 실적 좋아, AI는 미래야, 연준이 도와줄 거야 하면서 시장을 위로 힘껏 밀어 올리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 어떡해? 정부는 셧다운이고 경제도 불확실해 하면서 시장을 아래로 세게 끌어내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팽팽한 힘의 균형, 완벽한 줄다리기였던 겁니다. 결론은 이 두 거대한 힘이 서로를 완벽하게 상쇄시키면서 시장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았던 겁니다. 다우지수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기술과 기업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의 힘이 정치라는 거대한 역풍을 정말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막아낸 하루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줄다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투자자로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눈에 보이는 기업의 힘, 펀더멘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날의 시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시장의 미래를 건 이 거대한 전쟁에서 과연 어느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